오늘의 MLB 첫 달 무료 구독 이벤트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내년 선수 옵션을 포기하고 다시 FA 시장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선택의 진짜 이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 기자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하성이 옵트아웃을 선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하성은 내년 선수 옵션 1,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환율이 꽤 올랐거든요. 229억 원가량의 계약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FA 시장에 나가는 선택을 결국에는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 지난해 샌디에고와의 상호 옵션을 포기하고 FA 자격을 얻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시즌 전까지만 하더라도 1억 달러 이상의 대안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시즌 막판 입었던 어깨 부상 때문에 수술대에 오르면서 시장의 반응은 기대보다 싸늘했었죠. 네, 무엇보다 어깨 관절화순 수술이라는 부위도 부위였습니다만 오랜 재활이 필요한 부상이었기 때문에 구단은 김하성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질 못했었던 거죠. 김하성 선수는 5월 복귀를 목표로 몸을 만들었지만 당초 원했던 장기 계약을 따내기에 시장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김하성 선수 결국 템파베이와 2년 2,9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템파베이는 유격수 포지션에서의 생산력이 부족한 가운데 김하성이 빠른 제어를 통해서 돌아온다면 몸값보다 나은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계산 아래 도박을 걸었었는데요. 하지만 템파베이와 김하성 선수의 동행은 또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가 재활이 늦어지면서 7월에서야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었고요. 복귀 전에서는 종아리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게다가 허리 부상으로도 한 차례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꾸준히 출전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김하성은 템파베이에서 24경기에 나서서 타율은 2할 1푼 4리, 2홈런에 5타점, OPS도 0.611에 그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트레이드 마감일에도 부상자 명단에 있었던 김하성 선수 결국 팀에 잔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템파베이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졌고요. 확장 로스터가 시행되는 9월이 되자 웨이버 명단에 김하성 선수를 올려서 잔여 계약이라도 떠안아줄 팀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유격수 고민을 안고 있던 애틀랜타가 김하성 선수를 또 영입을 하게 됐는데요. 네, 당시 애틀랜타는 김하성 선수가 이적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유격수 포지션에 홈런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만큼 유격수 포지션의 타격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영입한 김하성 선수는 빠른 적응과 함께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록 애틀랜타 이적 이후에도 이 성적은 타율 2할 5푼 3리, 3홈런에 12타점, OPS는 0.684에 그쳤지만 건강하게 시즌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올 시즌 성적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8경기 타율 2할 3푼 4리, 5홈런에 17타점, OPS 0.649였는데요. 타격 성적이 썩 좋지 못했음에도 다시 시장에 나가기로 결정한 이유, 올겨울 메이저리그 FA 시장에 있습니다. 이번 FA 시장에 유격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시장에 눈에 띄는 유격수는 냉정하게 토론토의 보비셋과 이 보스턴의 트레버 스토리 두 명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비셋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와 함께 확실한 타격 능력을 지닌 선수이지만 수비 측면에서는 유격수보다는 아무래도 이루수가 더 어울리는 선수죠. 그리고 이 토론토 잔류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스토리는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올해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보스턴과 남은 계약이 2년에 5,500만 달러인데 이 돈을 포기하고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도요. 김하성은 스토리가 보스턴에 남기로 한다면 시장에 나온 가장 뛰어난 유격수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체는 비셋은 공격면에서는 매력적인 유격수지만 올 시즌 수비 가치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10점으로 유격수 최하위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김하성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김하성을 최고의 FA 유격수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올해 아쉬운 성적에도 불구하고 1년에 1,6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은 무조건 따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서 김하성 선수는 퀄리파잉 오퍼 없이 FA 시장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중요한 FA 시장에서 1년이라도 더 어릴 때 시장에 나간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애틀랜타는 김하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팀이겠죠. 김하성 선수 영입 이후에 장기 계약 시도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서로의 금액 차이가 좀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김하성을 원한다면 1년에 1,600만 달러보다 더 좋은 계약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는요. 센터라인 보강이 필요한 팀으로 애틀랜타를 포함해서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미러키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를 꼽았습니다.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하성 선수의 또 전 소속팀이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도 김하성 선수의 관심이 있었던 팀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또 뛰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매력적인 행선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애틀란타에서의 생활이 짧았더라도 애틀란타라는 팀이 워낙에 매력적인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한 해 더 뛰고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시장에 나오길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김하성 선수의 이 선택은 그래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현우 의원님께서는 이 김하성 선수의 예상 행선지 좀 어디 갈 것 같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궁금한데요. 뭐 옵트아웃을 이제 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가장 유격수가 필요하면서 돈이 많은 팀을 꼽는다고 한다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뭐 연장 계약 협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FA 신분에서 다시 한번 협상을 가진 이후에 애틀란타에 복귀를 하는 게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혹은 템파베이처럼 미스테리 팀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하성 선수의 FA 행선지 어디가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통해서 또 생각 전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비시즌에도 잊지 말고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MLB 첫 달 무료 구독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메이저리그 소식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